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세상,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오긴 오는 걸까요? 장애인의 현재를 여기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모아 장애계의 미래에 대해서 한판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미화 시작합니다.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장미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더위가 이제 좀 물러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 힘듭니다. 어제는 열대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2화는 그 문학 작품인데 10대화는 누구 작품인가요? 한번 써보시죠, 뭐. 오늘 이야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네. 이제 시설, 장애인 특히 이제 거주시설,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워낙에 그동안 많이 이렇게 다뤄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시설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부분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김미주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생활을 좀 경험해봤을 성 싶기도 해요.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척추수술을 해서 척추수술이 거의 통기부스였거든요. 72년도였나 13년도였나 그런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장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돌봐주는 곳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대전에 있는 모 재활원에 이 기부스를 뗄 때까지 한 1년 동안 온몸을 전부 다 기부해가지고 네. 온생이로 거의 그 조끼처럼 옷이었어요. 옷, 조끼. 네, 그래서 그 통기부스를 뺄 때까지는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또 교육열이 높으시니까 학교 같은 시설, 재활원에 가서 이제 학교가 한쪽에 있고 이제 한쪽은 생활 공동체 시설. 그 1년 동안의 기억이 저의 평생에 장애에 대한 좀 어둡고 암울한 어떤 내재화된 경험으로 좀 있어요. 요즘 같은 생활시설은 아니고 뭐 하여튼 재활시설 같은 곳이다 그죠? 일종의. 그래도 좀 기약이 있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는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약은 있으니까 훨씬 더 뭐 좌절이나 절망감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그때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들어왔던 애들도 있었는데요. 뭐뭐였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걔네들이 쌍둥이였는데 나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얘네들 부모님들이 소식을 끊기 시작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우리 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갖고 화장실에 가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버림을 당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원래 고향이 여수인데요. 여수에서 서울로 이사 오느라고 그게 연락이 잘 안 되는 딱 한 달이 있었는데 그 버림받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3학년 돼서 서울로 부모님들이 또 다 이사 가고 제 수술도 끝나고 그래서 일반 학교로 다시 편입이 됐지만 그때 만났던 친구들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기에다가 학교 다니는 명분으로 왔던 친구들이 소식이 부모들이 끊기고 그래서 결국 고아들이 되고 그 시설에 영원히 남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미국에 입양 가고 그래서 그게 평생 그렇게 실제 버림받아서 산 친구들에 대한 어두운 마음이 있고요. 그때 그 지역 농촌 지역에 사는 이른바 이제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이 재활원에서 보모로 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담당 보모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갈 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손을 붙잡고 훌륭한 사람, 뭔지 모르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런 시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재활원에서 사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너의 친구들을 돕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일반 학교로 전화 와서 훌륭한 사람이 뭔지는 모르는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갖고 막 반장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그땐 반장인 줄 알고. 제가 작년에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작년에 어디 그 잡지에 뭐 기고를 하려고 한국 장애인들의 이제 그 운동사를 정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그 같은 시설의 출신자들끼리 이제 모임 같은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애양병원 같으면 미랄들이라는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이 좀 더 커져서 뭐 전국 장애인 한마음 가족협회인가 이런 이제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이 또 이제 90년대 그 한국 장애 청년 운동에 또 중요한 어떤 그 대중 조직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이제 생활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정립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그 정립회관에서 이제 집단화 되는 거죠. 집단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종의 계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계의 지배 세력으로서 서로가 파벌이 되고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뭐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는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가 클 수 있냐 이런 것도 또 관계가 되고 지금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이 파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긍정적인 면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장애인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좀 변화에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설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인데 하나는 필요악이다 이래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사람을 어떤 그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특정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악인데 케어를 해야 될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필요악이 아니고 불필요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경제적 여력 아니면 사회적 태도 정도로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다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을 시설화 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도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이라는 것은 불필요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들을 보면 이 보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들 그런데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대안으로서 시설이라는 걸 만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은 서울역 뒤에 그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양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니까 보기 싫다고 한쪽으로 치우는 그냥 그래서 그 성모사회원 같은 게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뭐 버리면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니까 사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한 군데 모아두자. 그래서 뭐 마치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받기에 담아두듯이 뭐 장애인들을 한쪽에 시설에 모아둬서 관리한 차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는 것이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원이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들 사회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다라는 것은 너무 미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코 같은 사람이 우리 국내에서도 그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책 제목이 그거예요.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라고 했는데 이 책이 원래 이 책에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시설의 역사를 다루는 책인데 초창기에 프랑스에서 시설이 만들어질 때 그 국가가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을 비롯한 뭐 여러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집단 시설로 이렇게 격리시키는 국가 차원에서 배제 전략이 그때 쫙 이제 18세기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하는 말이 이
취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약취당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집단 거주 시설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시설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근데 푸코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서지학적으로 그걸 연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모아 보니까 실제로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다. 따라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거지, 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 어떤 유형의 어떤 크기의 조직적 삶은 정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가족 관계에서도 억압 구조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형태인지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설을 어릴 때 기억이 그 일련의 기억이 되게 강렬해서 그런지 항상 어두컴컴했고 항상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조직이 있거든요. 선후배 간에. 네, 선배와 뭐 원생들 이른바 끼리에 네,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억압을 단면을 너무 강렬하게 경험하고 그 일련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시설은 억압의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미주 씨가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표정이 이제 어두운 게 자꾸 피곤해요. 그때 네. 그때 기억이 자꾸 가족 떠오르는 것 얘기할 같아요. 때 내가 그랬듯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 수단이 시설을 위해서는 이제 통제를 해야 되고 규칙을 정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한 사람이 이게 피라미드 조직식으로 관리를 하는 체제를 갖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억압 문화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서로가 엮이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장애학자들도 이제 시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에 중대한 문제여서 시설이 존재하면 장애인 인권 자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존재론적 차별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뭐 성적인 뭐 약취를 당하고 아니면 돈을 뺏기고 뭐 이런 거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인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억압의 공간, 차별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좋은 시설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농장이 없듯이 좋은 시설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그 제 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가면 좋은 식민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그 자체가 이미 그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식민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식민지 이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만드는 그 과정하고 우리 인간 사회가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 과정이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억압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꿈이 없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권을 뺏는다는 거고, 네. 뭐 등등으로 그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네. 있는 거고요. 이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아까 좋은 시설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좋은 깡패라는 것처럼 그렇죠. 앞뒤가 말이 안 맞지 맞는 말이죠. 맞는 네. 말이니까 시설 자체가 좋다라는 말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그 시설이 좋아지거나 발전하느냐, 그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장애인 이런 그 인권 활동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다시 가보고 싶었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27, 8살?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20년은 아니지만 한 13, 14년? 4, 5년 지난 다음에 가봤는데, 거의 똑같고 세월에 의해서 그 건물들은 낡아져 있고 제가 그 자가를 골랐던 거기는 병원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자가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저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게 네, 아니라 오히려 노동에 활용했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거 지난 거는 어떻게 고발할 수 없어요. 진짜 피해자였던 거고. 고발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포항에 네. 거기 어느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여름에는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안 떼주고 동상 걸리고 막 이러고 그리고
그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네. 뱃속에서 거전지가 나오고 네. 뭐 그런 정도로 심했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그 개농장을 하는데 원장이 그 변을 치우거나 아니면 개밥 주는 거를 죽중장이한테 일을 시키고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원하고 잔치 있으면 장인은 그 꼴보기 싫고 사람 손님 오는데 본 모이면 안 된다고 다 어디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이제 하는 원장인데 그 포부들이 참다 못해서 고발을 했어요. 포항시가 감사한 결과가 그냥 시정명령이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는 조심해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 뭐 개밥 줬다는 거를 그러면 뭐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흥분과 감수성과 배반감 이것과 행정적으로 느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지 그 시설에서 한다고 한들 다음에 또 뭐 경고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 그 많은 기업이 쓰러졌지만 어려워진 뭐 헌금이 적게 돌아서 뭐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운영비는 다 정부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죠. 자기는 땅만 내놓고 건물 정부가 짓고 운영비 정부가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 데려다가 직장 확실하게 보장받고 땅도 그다음에 좋은 땅이 아니고 산중 네. 턱에 있는 땅이 모선원 땅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시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우리가 땅도 내놨다. 그런데 땅은 내놨으면 사회적인 땅이 돼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이 헌금해놓고 자기 그거 뭐 시설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저는 방금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포항의 그런 그 시설에 있었던 이야기보다 더 끔찍하고 더 살벌한 이야기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이제 확인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저는 이게 진짜 더 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시설을 많이 지어서 큰 걸 하나 지어놔야 지자체에서 자기가 표로 더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설은 전부 계속 재벌화 되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체인점화 되어 나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시설을 만드는 시설업자들과 식민지를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이 계몽주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제 식민지를 경험을 해봤지만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때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조선을 미개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미국이든 뭐 그 당시에 러시아든 아니면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와가지고 먹는다. 먹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명화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명화된 일본이 조선을 먹으면 그나마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36년 동안 너희들한테 문명을 이전시켰기 때문에 너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계몽주의죠. 이게 이제 근대 계몽주의인데 시설이 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 업자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래도 그 배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항상 잘 이야기하는 게 부모도 버린 자식들을 내가 근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고귀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목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고귀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그런 행위들을 항상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자기가 신의 행위를 대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인간 장사를 하고 있고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인간을 이제 인간을 계층으로 나눠버리고 하는 위계화시켜 하는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사고와 행위가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 때문에 나타나는 시설업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면죄부,
정신적인 면죄부를 준 거는 우리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죠. 모두가 다 가족마저 난감해야 하는 이 장애인들을, 나서서 자기가 해결해준. 그러니까 사실은 분열되어 있지만, 분열되어 있는 거에 정당성을 사회가 암묵적으로 주고 있고, 국가는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명분을 찾아가는 거죠. 카르텔이죠. 그 시설업자들은 왜 이 시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인권이 폭로되면서도 시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는 사실상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주류 사회가 소위 말해 비장애인들이 시설을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서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시설은 좀 그러니까 이 필요악이라고 보는 거죠. 노골적으로도 얘기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침묵하면은 그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침묵의 카르텔, 침묵의 동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일을 시설업자들이 최전선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일이 불거지면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대충 그걸 막아주려고 하고 또 그 선에서 안 돼서 그 공무원 선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이슈화 되면 잠깐 들끓다가 그냥 그게 이제 묻혀버리거든요. 시설 원장이 뭐 살짝 교체가 돼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이슈 자체가 묻혀버리는데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는 시설장이요. 필요하다라고 게 아니고요. 로테이션 되는 거거나. 그렇죠. 자식한테 로테이션 되는 거죠.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쉬다가 몇 년 지나가면 다시 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설. 구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인식 측면도 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 운동 진영에서도 시설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걸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내부 식민지예요. 시설이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보통 비장애인들이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당연히 일본인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또 어디를 또 중국의 일부를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문화적으로도 편하고 또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프라이드 이런 측면에서도 편안하고 또 일본이 위기에 처하면 어디서 자원을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그 국민적 안정감 같은 게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사회 내부에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진짜 편안한 거예요. 정신장애인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한 번씩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한 번씩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가 건강하고 윤리적인 시민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식의 손을 잡고 시설을 가가지고 이제 자원봉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리적 시민으로서 자기 검증 같은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곳이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편안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거죠. 대안이죠. 장애가 있으면 가족들이 다른 일도 못하고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이,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가족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시설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좋은 일 하니까 나도 가서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설 문제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게 도가니 같은 그런 뭐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또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폭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설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종의 그 국가나 사회의 기반 시설이네요. 기반 시설이죠.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를 시키는. 국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구성 요소로 들어가 버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계에서도 탈시설, 뭐 반시설 운동하고 있지만은 시설을 하나를 잡아서 그놈을 그냥 세게 패서 그렇게 상태로 만들고 뭐 민주화하든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미 굉장히 깊숙하게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박혀져 있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구조 속에서도 구성적으로 박혀져 있는 거예요. 윤삼 선생님 말씀하신 게
시설이 좀 어느 정도 도려내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려내고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도려낸다고 해서 나온 대안이 시설의 민주화, 인권 지킴이단을 내부에 만들어서 뭐 스스로 감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있고 앞에 이제 아까 시설은 식민지와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화된 식민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마치 시설이 민주화하고 개방화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설 문제의 핵심은 그 안에 있는 인권 침해도 아니고 저는 민주화도 아니고 뭐 그 시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시설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자꾸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침해 사례 이걸 가지고 시설 문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지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복지는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집단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시설이 사회 기반 시설 구조가 됐잖아요. 주요 요소. 사회를 받드는 우리 사회 군대나 경찰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시설이 이제는 인프라가 됐어요. 우리 사회의 인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회의 기반 시설이라면 어떻게 해야 변화가 오냐면 이 기반 시설을 사회 전체에 얼마나 해가 되고 위험한 요소인가라는 사회가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해봤는데요. 뭐 어떤 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위협이 됐다고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하수도를 만들었잖아요. 서울에 그 도시 그 하수구가 내려간 시설인데 그 하수구는 내는 썩어 있어요. 물도 들었고 그러면 그 정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이 모든 시민에게 병균을 준다든지 오히려 그 상태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의 삶에 생명에 위험이 온다면 거기를 고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거기 사는 장애인들의 인권 수준의 문제로만 보인다면 그거는 그 안에만 청소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설이 존재하는 거는 사회를 안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시설에 들어간 그거를 역추적을 해보면 장애를 갖게 되는 순간 그 시설화로 인생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줘서 이거 자체가 이 사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랑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당신도 잠재적으로 장애인 또는 예비 장애인이니까 당신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너무 협박적. 저는 그건 너무 순진한 그래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냥 장애인들끼리의 어떤 문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회, 나는 장애인일 이문법으로 사고하는 거죠. 너무나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마음은 부담스럽고 미안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한 거가 바로 당신을 겨냥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 이런 사회가 하나 더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연계해서 사회 사람들을 선택시켜서 살 문제가 아닌 게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그 사유재산화되어 있는 거 당신 그럼 원장 그만두시오 이거 없애시오 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시설업자들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경향들을 보면서 굉장히 섬뜩한 걸 많이 느끼고